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이고요. 오늘은 12월 13일 전에 올리는 실전 배팅 입시 시간입니다.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하고 또 기소협회 취재기자 김태형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역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대망의 그랑프리가 있는 이 그랑프리 하게 되면 좀 되면 또 벌써 이게 한 해가 다 지나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아주 박빙의 또 승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레이스가 또 이제 짭짤한 레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잔주가 아닌가 느낌 들고 있는데 박 의원께서 또 이제 이경주가 유시를 통해서 승부를 가져간 게임이었죠. 주력 한 방에 일단은 적중 나오시고 특히 1경기가 좀 재밌었네요. 그 전에 복성식 22.7배짜리도 또 주력권 중고배당 적중해 주었고요. 또 김태형 기자도 이제 16경마 10경주가 본 방송을 통해서 공지를 드린 승부 경주였죠. 그 경주에서 8.1배짜리 금화 챔프의 천년동안이죠. 주력 한 방으로 일단은 때려드렸고 그 외에도 서울 6경주에 19.1배짜리 복승시 또 주력권 또 적중해 주었고 서울 8경주도 주력 적중이 나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16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승부 경주로 미리 공지를 드린 게임이었는데 콜렉트 위입이 숨어있는 복병이었습니다. 그걸 정상누리하고 콜렉트 위입을 붙여가지고 장산 라이언 3복승 79.3배짜리 그냥 주력으로 한번 떼어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또 적중을 해드리고요. 또 그 전에 서울 9경주 승부 경주도 14.1배짜리 또 적중해드렸고 토요 경마도 서울 3경주에 3복승 12배짜리도 주력권 해줬고 또 서울 마지막 12경주였죠. 그 경주도 승부 경주인데 플라이퀸이죠. 플라이퀸 비정상 14.8배짜리 적중해드렸고 또 금요 제주 경마도 개인적으로 제주 7경주 24배짜리 주력권 적중해드렸는데 이번 주가 제주도는 제주 1납에 대상경주가 전개되고요. 또 16경마에서는 서울 경마 또 그랑프리가 전개되는 또 아주 빅 이벤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주는 가장 또 기대를 그런 경주 중 하나가 제주 1납의 대상경주 많은 또 기대를 더 드리면서 자, 승부를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12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박 의원께서는 이제 4경주하고 11경주죠. 네. 4경주 11경주 승부를 보시고 김태형 기자가 5경주 8경주 보고 계십니다. 먼저 1경주부터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간에 1,300원 나와 있고요. 자, 액면가가 지금 4번은 스페이스다하고 고나 플라이 불패 두 마리가 있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 발전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마 대결이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의 또 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죠. 일단 플라이 불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인기 1위였던 그런 마필인데 모래한 적응이 떨어지면서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끝벌을 지정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훨씬 낫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역시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요. 3번 스페이스타 같은 경우도 공백은 가지고 나왔지만 상태감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기복은 보입니다만 역시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주로 여건이나 13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4번, 9번의 대길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진마다 가는 경주입니다. 자, 4번마 스페이스타, 9번마 플라이 불패 두 마필 다 직전 경주 인기 1위로 팔리고 생각보다 좀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는데 정저의 기수나 입구 기수 두 기수 다 직전 경주는 모래를 맞으니까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되면서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왔다. 9번마 플라이 불패는 그래서 끝번 시청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시고요. 문제는 4번마 스페이스타가 과연 모래를 피해서 뛸 수 있겠냐, 이 점이 좀 변수인데 저는
3번마 굿모닝 퓨전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필 실전에서 항상 그 정도 걸음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걸음 자체는 나아지고 있는데 안쪽에서 그 5번 보내주고 그렇게 탄다면은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3번마 굿모닝 퓨전과 9번마 플라이브페가 조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제 장담 못 하겠네요. 좀 깊게 생각하면 대끼리 같고 왜냐면 둘다 풀어도 할 말 없고 다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역시 그 선행권에서 나갈 수 있는 마필은 이제 3번의 굿모닝 퓨전하고 이제 5번의 브라이언은 이제 선행 승부 가능하고 있고요. 저는 그 일본의 보은공주가 매번 이제 공백을 보이다가 이번에 정상적인 출전주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힘은 좀 늦게 찹니다만 이번에 좀 힘이 좀 지난번 보니까 말 상대만에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 한번 좀 사고를 낼 만한 일본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이게 참 쉬운 경주는 아닙니다. 나 2강 3도전에 근소한 접전 5파전 구도다 해서 4번 9번의 2강 속에서 뭐 1번 3번 5번 이 세 마리가 좀 짭짤한 배당으로 도전이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경주 봅니다. 혼합 4번에 1300인데요. 일단 10번은 이제 빈체 로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4번에 더센 챔프, 5번에 렛츠고 런, 그리고 이제 6번에 진명불패 골고루 잡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혼전 경주죠. 충만은 없는 레이스라고 봅니다. 일단 뭐 10번 비제로케이가 연투를 해내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 열심히 타면서 2차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뭐 편성이 만만치는 않아요.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병은 역시 8번 정상대로 대우입니다. 뭐 지금까지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인데 좀 힘이 약간 늦게 차는 스타일이어서 그렇지 뭐 궁극적으로는 이 마필도 많이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이고 또 1300으로 경주거리를 늘리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이 8번 정상대로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균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축은 없는 경주 맞습니다. 축은 없는데 팔리는 마필들의 불안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빈체로케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번마 더센 챔프는 뚝심 자체 추임력은 괜찮습니다. 걸음도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3주간의 출전했는데 조교 패턴이 좀 약합니다. 이번 주 편성이 전체적으로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한 주 빨리 준비 상태가 좀 안 좋고 한 주 빨리 출전한 마필들이 많은데 그런 마필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마필로 보여주고 6번마 진명불패 역시 능력은 셉니다. 뭐 기승했던 오경환 기수, 문세영 기수 또 이쿠 기수도 기본 능력은 좋은 마필이다. 하지만 외곽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1300m를 말과 싸우고 과연 돌 수 있겠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뭐 10번마 빈체로케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번은 못 빼요. 제 생각에는. 왜 못 빼느냐? 그냥 최근 2차례 복귀해 보시지 말아요. 정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외곽 뱅글뱅글 도는데 정말 힘 하나는 참 좋은 말이 동그란 느낌도 있는데 힘 좀 맞추면 이제 10분 안에 빈치 넣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빼야 될 인기마가 있고 빼지 말아야 인기마가 있는데 저는 빼지 말아야 인기마는 10번에 빈치 넣기 같습니다. 후착은 일단은 정해져 있네요. 4번, 5번, 6번, 8번 중에 좀 선택이 좀 필요한 게임 같은데 근데 이번 경주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비트로케이를 제가 이제 조금 약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열심히 타면서 이착이라는 것도 물론 그런데 이게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를 앞두고도 지난주부터 이쿠야스 기수가 2주 동안 조교를 해놓고 이걸 안 타고 지금 진명을 타러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뭔가 좀 그 2% 좀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최고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진명불패 근데 지난번 주행검사는 굉장히 좋았네요. 원래 진명불패는 정말 능력 마필이에요.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까 김태훈 기자가 말씀한 대로 예측 사행하는 부분 때문에 이것도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 내내 빡빡 갈고 조교를 해놓고 그 사행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레츠고를 타러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진명불패가 1000m라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1300이라면 선행은 가겠지만 버티기 좀 어렵다. 이게 좀 기수 기용이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 좀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레이스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기수로 기용이 된 건 4번에 더센 챔프랑 8번 정상대가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나
뭐 이런 그런 변수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결국은 마칠 인사함이 저는 경마라면은 저는 10분은 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김철호 기수가 아예 뭐 앞발의 기수라면 모르겠는데 참 주목해야 될 기수 중에 한 명이에요. 2015년 전망에 참 빠른 기수 중에 하나의 느낌이 있거든요. 진병불패의 독댕 이것도 참 앞에만 출신되면은 떼어줄 말이잖아요. 이것도. 아 여기서 능력은 대가죠. 그죠. 쌍가리죠. 앞에만 안 부린다면 쌍가리예요. 11년 오경환 기수, 윤세영 기수, 이쿠야스 전부 다 능력은 좋다고. 근데 너무 끌어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그 주인금사이긴 합니다만 막판 끝걸음이 12점 플래시 나왔다는 거는 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는 이제 사행하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잡고 이제 뒤에서 이제 타니까 막판에 날라갔죠. 하여튼 뭐 최고의 관심은 6분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띄워준 것보다 앞으로 좀 띄워줄 마필의 고유 능력만 보면은 6분이고 또 기존의 액면이라고 보면은 10분이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분은 1200유로로 이제 준비되어 있고요. 3경주는 6번에 오션블루하고 10번에 파워앤스피드 두 마리 압도적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대결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아 보여집니다. 파워앤스피드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물론 쓰긴 했습니다만 뛰어줄 수 있는 여지는 많은 그런 마필이죠. 물론 안쪽에 1번하고 3번이 있어서 이번 경주는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 데는 단순한 선행마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오션블루란 마필도 어쨌든 간에 뭐 지난번에 선의권에서 거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주행검사 모습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6번, 10번 막권을 그래도 기본 막권으로는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6번 괜찮던데요. 지금 네. 들은 거 보니까 참 주행 습성도 괜찮고 모래를 막건 외곽을 돌아도 그림이 나오는 면에서는 뭐 입변선 좀 빼기 힘든 말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네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 뭐 직전 경주 뛰었던 기록이나 그 잠재 능력 보면은 6번 오션블루와 10번만 파워앤스피드가 나은 건 사실입니다. 데뷔전에서 1200 나와가지고 오션블루는 17초고 파워앤스피드는 17초. 기록 자체는 조금 믿음이 들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발전 기대치를 봤을 때 610이 낮긴 한데 왠지 저는 대끼리 맞고는 공략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복병만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7번마 대왕대비가 되겠습니다. 데뷔전 치료는 10마입니다. 주행검사 때는 초반에 여유가 있었고요. 중반 이후 종반에도 뚝심이 괜찮았습니다. 이번 경주가 스타트가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고 이 대왕대비가 선두권에만 합류해 준다면은 뚝심이 있고 나름 21조에서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신마이기 때문에 7번마 대왕대비가 배팅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는요. 6번은 굳이 선에 안 가도 돼요. 지난번에 선에 안 가도 된다는 건 이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10번은 이제 파워앤스피드가 문제인데 안쪽에 이제 1번에 슈퍼러키하고 3번에 스텔라 두 마리가 미리 선행권을 치고 나가는 조건이거든요. 과연 외곽에서 파워앤스피드가 이번에 전개를 제대로 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전개 안 풀리면 또 못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랬을 때 어부주리를 누가 노리냐면 역시 아까 이제 김정희 언급이 됐던 7번의 대왕대비 이런 말이 마지막에 또 기습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느낌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6번을 놓고 하시되 후척은 10번의 파워앤스피드 전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국민이라는 것은 명심을 하시고 게임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경기는 첫 번째 맞이하는 박남규의 추천력이고요. 국산 6권은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은 럭키스타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5번은 이제 플랭킷이라든지 7번 댄싱 루프 쪽에서 상대마크 나와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역시 이번 경주도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데뷔전 치르는 신마들 한두 번 뛴 신마들이 대거 출전하고 있고요. 선행은 1번마 오픈뱅크가 무조건 치고 나가는데 뭐 뛰는 거 봐서는 버티기에는 뭐 최근 두루상도 봐서 만만치 않고 일단 주행검사 때 걸음만 봐서 가장 좋았던 마필은 5번마 플레임캣. 이 5번마 플레임캣이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살짝 밀었지만 종반과 막판 전부 다 여유를 보이면서 나름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고 순발력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플레임캣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인의 추천이죠. 요거는 뭐 혼혈 경주입니다. 일단 뭐 데뷔전을 가는 마필, 아직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 간의 대결인데 이 4번마 럭키스타가 지난번에 3차까지 오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입니다만 저는 뭐 세게 볼 생각이 없어요. 이 마필은 뒤로 돌려놓고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서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추천거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럭키스타도 이 액면이 뭐 3착 2번 한 액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강마로는 보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뭐 4번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빼고 들어간다면은 진짜 복대복으로 중배당은 그냥 뭐 기본으로 나오는 레이스가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기만 한 마리를 빼고 복대복으로 들어가는 박남규인의 숙찬 중배당 승부 한번 기대를 좀 드리겠고요. 자, 오경주가 김태형 기자 승부가 되겠는데 국산 오건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일단은 6번에 라크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뭐 후적한 상대가 일단은 5번에 탑 캐피탈이라든지 뭐 9번에 스피드 지향 중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라크윙은 이번 경기는 뭐 선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져요. 뭐 지난번에도 선의권에서 최선을 하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선행이라면 라크윙은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엄마 토케필탈이라는 마필도 역시 좀 힘이 느끼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번번이 좀 아쉬움을 남기고 지난번에도 뭐 최단의 3차이긴 합니다만 거림이 늘어나고 있다는 과정에서는 5번, 6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축은 없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개상 6번마 라크윙이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뭐 동선 찬스긴 하지만 이 마필도 뒷심 자체가 아주 좋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과 같이 무거운 주로 더군다나 날씨가 한파가 온다는데 모래를 소금을 쫙 깔았으면은 라크윙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최근 뭐 실전에서 걸음 자체는 평이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배팅에서 꼭 늘어볼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주 전개나 주로 상황, 여건상 이번 경주가 절대적인 찬스가 아니겠느냐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말 놓고 배당 자체를 좀 노려보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5번의 라크윙과 9번의 스피드 제왕이 이제 앞선을 좀 유지해 나가면서 5번의 토끼배탈 이런 말들을 취입하는 구도인데 마지막에 한 발 취입 승부에 있어가지고 좀 기가 막힌 말이 한 말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김태형 기자가 또 발려뛴 취재를 통해서 승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 놓고 간다면은 뭐 앞선이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완전 대박이죠. 취입 대 취입, 복병 두 마리 날로는 구동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단은 가져가는 김태형 기자 추천 승부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6경주가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인데 국산 5권에 1200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가 4번에 카튼 프린스하고 5번에 질풍 자, 두 마리 인권인데 전반적으로 기본만 난전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난전이죠. 또 거기다가 선행마들이 좀 많아요. 앞에 초반에 선행 싸움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전반적으로 이제 주로 자체는 좀 무겁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선보다는 역시 힘 있는 마필에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마 질풍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바주가 너무 안 좋았죠. 그래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인데 힘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대회는 가야 되고 이 우산봉이라는 마필도 역시 단거리 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박은은 기수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봤고 오늘 이제 재기승이라는 점에서는 우산봉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충마 없는 경주인데 딱 세 마필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께서 말씀한 5번마 질풍과 6번마 우산봉 그리고 10번마 치포치포까지 5번마 질풍은 직전 경주 내용 자체는 완벽하게 개판이었습니다. 그 발주가 완전히 안 됐고 꼴찌에서 그냥 의미 없이 타다가 막판에 날라오는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계속 가서 3색이었는데 일단 뭐 이번 경주 1200이고 거리도 좀 늘었고 직전 경주 내용이 워낙 개판으로 샀기 때문에 5번 질풍 재밌다고 보여지고 6번 우산봉도 용마편의 전형적인 단거리 주임합니다. 1300만 대도 걸음 자체가 안 나오는데 1200, 1000m에서는 막판 한 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은영 기수가 또다시 한번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훈련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선행마 중에서는 10번마 치포 전형적인 선행마였습니다. 선행 못 갔을 때는 어이없이 퍼지는 그렇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선행에 실패를 했었는데 갑자기 의외로 좀 끈끈하게 올라오는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이 선행마가 끈기가 늘었다는 것 걸음 자체가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10번마 치포까지 5번, 6번, 10번에서 좀 조합을 하고 싶은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작 김동준 쪽에서는 질풍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낙관하고 있지 않은 그런 뭐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내용상은 뭐
끄는 악벽이 생겨가지고 발주가 또다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 늦발해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질풍 있잖아요. 기승전결 줘야 돼요. 이 출발이 안 된 게 아니고 발주하는데 계속 이제 문정기능이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거를. 아주 왜 저러냐 했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저 길이다. 무조건 기술을 호출해가지고 기승전결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인 찍으신 분들은 복잡 해보시면 돼요. 맞아 동영상 복귀해보고 이게 과연 의도적인 늦발인가 아니 말이 안 좋아서 늦발한 건가 그건 뭐 3초면도 안 하는 일인데 뭐 그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5번의 질풍은 아까도 뭐 김태형 기자가 개판 5분 전에 레이스 했다 하는데 100% 맞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래서 능력을 지난번 경주는 은폐를 시킨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이번 경주에서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입상 후보가 아닌가. 순수한 능력만 놓고 본다면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7경주 들어갈게요. 그 혼합사고는 1200인데 이제 실현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액면상으로는 그 5번에 이제 정상 청룡하고 6번에 댄싱 네이처가 이렇게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대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5번 정상 청룡의 6번 댄싱 네이처 거기 이제 2번 와일드 미스터리의 선행 정도가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 이 정상 청룡이란 마필도 뭐 발전의 여지가 많고 뭐 데뷔전 한번 차례 경주 경험을 했다는 점도 그렇고 또 6번 댄싱 네이처는 주행하면서 기록은 물론 좋습니다만 혈통적 기대시도 뒷받침이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편수적으로 본다면 댄싱 네이첼이나 정상청룡이 충분히 첫 입상을 동반으로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기는 일단 대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6번 댄싱 네이첼에 5번 정상청룡. 6번 댄싱 네이첼은 조행검사 때 뭐 기록만 그 정도만 뛰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상청룡도 실전에서 한번 적응하면서 마필이 좀 나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결 가능성이 있고요. 복병을 본다면 저는 8번만 슈퍼 라이트닝, 슈퍼 라이트닝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 마필 11월 21일 주행검사 때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직전 그 11월 28일 주행검사 때는 발주를 했는데 좀 방해를 받으면서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반 걸음이 괜찮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조교 때 걸음도 좋고요. 실전에서 스타트를 얼마나 잘할지가 변수지만 8번 게이트는 외곽이면은 좀 낮고 3복 순식에서는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 경주만 잘 풀리면은 이변의 주인공은 8번만 슈퍼라이트닝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슈퍼라이트닝이 제3의 강남 찰떡입니까 이제? 지난주에 다 들어갔죠? 네. 맨날 늦바하다가 늦바 안 하죠. 늦발맛 늦발맛 전문 취재기자 김태형 기자 같은데. 그러나 슈퍼라이트닝은 좀 힘이 늦게 차는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좀 데뷔 전에 보다만 재밌지 않겠냐 하는데 그러나 이런 우려를 싣고 김태형 기자가 연속 발전 늦발만 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역시 MS 사이즈는 5번에 정상 청룡하고 이번에 댄싱 네이처의 문제는 이번에 와일드 미스터리가 어쨌든 선행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선행은 선행이죠. 선행은 선행인데 일단 DCM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 인기 마필인 정상청룡이나 댄싱 네이처도 발이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따라서 2가 먼저 가겠지만 바로 붙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 압박도 그렇고 사이즈로 봤을 때는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때문에 5번하고 6번이 좀 선행권 경합이라든지 아니면 오버페이스가 영들이가 선행을 가긴 가더라도 약간 이제 오버가 되면은 그야말로 뭐 뒤에서 날라오는 말들 뭐 특히 1번의 오마율리아라든지 뭐 7번의 폭풍워리어 안 그러면 뭐 대낮발 마필인 8번의 슈퍼라이팅 이런 말 기회가 오겠는데 일단 저는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이번에 와일드 미스터리 입상과는 상관없이 인기 말들이 굉장히 위협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점이 좀 변수가 되는데 그 점만 아마 이제 잘 커버된다면은 5번, 6번 두 마리의 인기 맵상도 가능한데 그 점은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받치는 거는 좀 받쳐두시고 인기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있네요. 참고해 주시고 8경주 봅니다. 김태형 기자 오늘 두 번째 추천인데요. 국산 4군에 1300으로 나와 있고요.
9번에 이제 머제스틱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후차게 이제 5번에 더블 럭키, 6번에 로이카 이런 말들 잡히고 팔려 있는데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일단 9번 머제스틱은 저는 인정하고 갑니다. 걸음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제 승문전이었어요. 승문전에서 2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만 역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 조교도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또 선행마들이 굉장히 많은 레이스에 이번 경주가 경계적인 메리트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빼기는 어려운 마필이고, 대신 이제 안쪽에 있는 인기 마필들이 좀 선행 일변도의 마필들이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죠. 다 치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능력은 떨어지면 어부지로 올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7번 황금빛 세상 같은 경우도 전도경 기수라면 좀 더 플러스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 외계 13번 럭키 스위트라는 마필도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뭐 저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7번 13번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터뜨릴 수도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어차피 9번만 머제스틱을 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9번만 머제스틱을 본전만 방어막건 가져야 되지 않겠냐. 머제스틱이 최근 잘 뛴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승사고 모든 건 인정하는데 제가 노리는 복병은 이 머제스틱을 이길 수 있을 듯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나머지 복병도 제가 봤을 때는 머제스틱을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정계, 여건, 그리고 현재 컨디션 모든 게 좋아진 마필 놓고 이번 경주 공략을 하는데 머제스틱은 본전 방어만 가져가겠고 복대복, 배당 자체를 무조건 노리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는 9번을 빼야 되는 분위기, 지금 두 차례 뽑기를 통해 보면 뭐 최선을 다했던 에이스이기 때문에 맞는데, 전개는 이번에도 9번한테 또 좋긴 좋아요. 왜냐면 앞선에 이제 뭐 3번, 4번, 5번, 6번, 11번까지 여러 선행말들이 많기 때문에 선행말 보내주고 따라가는 조건이 이제 9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게 맞는데, 그러나 이 선뜻 손은 술수 안 가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앞선에 무너지는 조건 하에서 또 추임만 한 마피를 복병에 축으로 놓고 김태형 기자가 승부로 들어가기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9번 이외에 다른 말필과 복대복으로 또 걸게 된다면 그야말로 또 좋은 배당으로 승부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8경주 김태형 기자 승부드리고요. 9경주 국산 타고는 1,400입니다. 9경주는 이제 3번에 이제 킹스케일이 올물에 나와 있고요. 후측권에서 이제 4번에 오썸 드래곤이랑 8번에 구스카우트가 이제 끌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인기 뭐 적정 경주라고 봐야죠. 큰 변수가 있는 레이스는 아니고요. 일단 뭐 킹스케일이 승군전이랑 부담이 있는데 또 이번 뭐 6회 통계 때문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보니까 역시 따라가면서 능력 발휘를 해냈다는 점에서는 뭐 킹스케일이 가장 안정적인 그런 마필이고, 결국 이제 승군전을 갖는 우썸문 결국과 구스카우트의 싸움이지 않나 싶은데, 저는 8번 구스카우트가 더 낫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난번보다도 적용도를 끌어올려 놓고 나갔고 1,400이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3번, 8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3번마 킹스케일은 기본적인 능력사 한 수 위로 인정을 하는 그런 마필이고요. 후차권에서는 4번, 8번 두 마필이 팔려주고 저도 4번이나 8번 중에서는 8번마 구스카우트가 낫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복병을 찾자면 저는 1번마 초이스 캠프가 상당히 재밌지 않겠냐. 자, 요 마필 뭐 컨디션이 좋아지고 뭐 그런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옥성 기술을 태워가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편자도 바꿨다가 조교 패턴도 바꿨다가 계속해서 거리도 바꿨다가 계속 변화를 시도하는데 초반에 마필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번 경주는 2주 만에 출전을 하면서 또다시 변화를 시도하는데, 만약에 김호성 기수가 정말 지금 계속해서 타면서 안 됐는데 만약에 초반부터 아주 세게 밀고 나가가지고 아예 중반을 감아버린다면은 의외로 1번만 초이스 캠프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반에 무리를 해서 붙어준다면은 배당은 1번만 초이스 캠프가 아니겠냐 보고 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네요. 너무 못 따라가요, 앞이. 그러니까 김옥성 기수가 그 약간 변칙적인 승수를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조건 중반에는 붙어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그렇게 할는지는 의문이고, 오히려 그 면에서는 좀 스타트 면에서는 이번에 6개 통계가 좀 낫지 않냐는 느낌도 있지 않은데, 한 1,400이면 손이 좀 안 가긴 안 가요. 그죠? 일단은 미분 경기는 뭐, 인기만 접전구도 3번의 킹스케일 중심으로
8번에 굿스카우트, 4번에 오션 드래곤. 요 안에서 일단은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네요. 자, 10경기 들어갑니다. 혼합 상구는 1800이고요. 신승원이 오늘의 서울 승부가 되겠는데요. 10경주는 이번에 이제 윈스굴드하고 이제 6번에 겟드리듬 그리고 뭐 충무 없습니다. 10번에 황금 가속이 이제 세 마리가 이제 치열한 접전 구도에 속에서 이제 막 8번에 펠리시티 이런 말도 인기권 가세가 가능한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역시 뭐 충만은 없는 그런 레이스죠. 최근 이제 혼합 경주가 편성이 좀 약합니다. 대부분 올라갈 말들은 이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따라서 약간 혼전도를 보이는데 저는 10번 황금 가속이 3점 만에 서둘러 나왔습니다만 지난번 경주 때 3, 4코너 돌아올 때 좀 진로가 막히는 바람에 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됐던 그런 마필이고 힘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뭐 1800이라는 경주거리도 상당히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황금 가속을 충마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기죠? 일단 이번 경주는 역시 뭐 충마 없는 혼전 경주고 만만치 않은 경주인데 저는 8번마 펠리시티가 재밌다고 봅니다. 자, 8월 31일 경주 때 제가 이 펠리시티를 빼는 바람에 상당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3, 4코너에서 약간 무리를 해서 중반에 감고 나와가지고 치고 나왔는데 막판 걸음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는 별 성의 없는 레이스로 중반에 걸음이 남았고요. 문제는 11주간의 출전 주기 가벼운 차가상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기가 길어져서 컨디션에 별 이상이 없기 때문에 8번 펠리시티가 1800이라면 상당히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11월 황금 가속은 지난 11월 20일 레이스에서 이제 4코너를 서내는 과정에서 좀 진로가 막힌 아쉬움을 남겼어요. 근데 이번에 좀 출전 가격을 좀 한 주 정도 앞당겨 넣는 바람에 조금은 컨디션이 문제가 있지 않게 느낌도 있거든요. 일단 조교를 보시면 한 주 조교입니다. 지난주에 조교를 안 했고 혼합 3군이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한 주 빨리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뛰어봐야겠죠. 그 점이 과연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약간 직전기 아쉬움을 남긴 건 사실이에요. 편성이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근데 준비가 좀 덜 된 것도 사실이고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한 상황인데 그러나 제가 노리는 충분히 따로 있습니다. 뭐 이 말만 출전하기를 지금 학수고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드디어 이제 이번 레이스에서 모습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만을 빼갈 수가 없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서의 그 아주 무거운 주로 조건이라면은 이마패기는 뭐 최고의 경주 전개 조건이기 때문에 그놈을 막권의 중심에 놓고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가는 신승훈의 승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고요. 11경주 박남규위원회 오늘의 두 번째 출전입니다. 혼합이구나 17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는 3번에 이제 천적과 8번에 월드장 두 번의 인기권인데요. 자, 김태균 잡은 어떤가요? 일단 이번 경주는 전형적인 3강 2 도전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천적, 8번 월드장, 10번마 슈퍼서링 3강에 안쪽에 1번마 이스트 글로리와 2번만 누리나래 두 마필 정도가 복병의 가치가 있고요. 일단 3강의 전력이 좀 세긴 센데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2번만 누리나래가 재밌지 않겠냐. 자, 이 마필 최근 보시면은 10월 18일 경주, 11월 15일 경주 우승마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준철 기수로 교체가 됐고 종반에 매번 걸음이 남은 모습이었는데 약간의 배당이 나와준다면 이번만 누리나라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규의 추천이죠? 이게 만만치 않은 레이스예요. 배당파는 뭐 쉽게 흘러가겠습니다만 전 천적이라는 마필 자체도 충마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난번에 약간 그 어부지리 경향이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중장거리에 잘 어울리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완벽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마는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뭐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그렇고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숨어있는 복병을 배팅의 축으로 짭짤한 배당을 노려가는 추천거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1700이라는 경주거리가 참 주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좀 1700을 처음 뛰어보는 말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1700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또 1700이기 때문에 좀 더 승부 의지를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노리고 들어간다면 의외로 짭짤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박남규의 추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2경주 신승훈의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막판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고비당 적중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까지도 한번 심의를 한번 기울여 보겠고요. 자, 이번 3군 1400 레이스에서는 지금 5번에 화이트 하티치 중심으로 지난번에 이제 발주 당시 낙마로 인해 가지고 아쉬운 양들 마필이죠. 5번 화이트 하티치를 중심으로
차이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뭐 이번에 해제 여제 뭐 내지는 6분의 슈거 빅토리 8분의 헬로페이스 골고루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화이트 DC는 이 편성에는 좀 빼기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일단 뭐 따라가는 그런 맛배이기 때문에 힘이 좋다는 점에서는 1400이라는 경주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대련은 가야 되는 맛배이고 후자권에서는 저는 이번 해제 여제를 가장 재밌게 봅니다. 일단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왔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1400까지가 이 맛배의 적정 경주거리인데 지난번 1800에 나와서 초반에 좀 무리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1400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저도 오버마 화이트 RTC가 가장 입상 확률이 높다는 데는 인정을 합니다. 뭐 직전 경주 낙마했는데 그때 당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바람에 문세영 기수가 낙마를 했고요. 그때보다도 걸음 자체나 컨디션은 좀 더 낮았기 때문에 5번을 인정하는데 후차권은 역시 믿을만한 맛bil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3번만 기쁜 탄력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대 지금 계속해서 쬐고 지난 9월 20일 날 추천했다가 계력발에서 개망신을 당했던 맛빌인데 직전 경주도 인기 11위 거의 안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2000 마벌트 트리플 라이트 굉장히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큰 마신차가 없었습니다. 이 맛필이 걸음이 확 좋아지거나 뭐 능력을 숨겨놓고 있는 그런 맛필은 아니지만 최근 분명 전력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막판 한 발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운만 따라준다면 3번만 깊은 탄력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보고 3번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는 뭐 복승식보다는 3복승의 메리트를 두고 갈 생각입니다. 지난주 뭐 최근 3복승 막군이 뭐 최소 뭐 열몇 배에서 최고 뭐 70배, 80배짜리도 주력으로 때리는 상황인데 역시 숨어있는 폭풍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기만 한 대에 붙여가지고 다른 쪽으로 복대복이든 인기만 읽는다면 역시 뭐 최소 한 20배에서 최고 한 역시 7, 80배 배당까지 한번 선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승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12경주 고배당으로 한번 들어가는 신승훈의 3복승 추천 승부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또 일요 경마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